안나 모건은 운명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바뀐 정확한 순간을 기억했다. 그것은 지난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6년 전 홀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아니었다. 그것은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향하는 저녁 비행기 안 이륙 28분 후 뒤에서 한 남자의 더러운 속삭임이 들리고 옆자리의 낯선이가 마치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듯 몸을 움직였을 때였다. 안나는 좌석 샤트배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6살 아들 러가 잠들어 있었고 가방에는 접힌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옆자리의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는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선을 앞에 고정했다. 조용했지만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준비된 듯한 침묵이었다. 안나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다 그 목소리가 들렸다. 두 줄 뒤에서 낮고 거만한 목소리가 그 재킷 벗으면 더 따뜻할 텐데 자기야. 안나는 굳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름처럼 흘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말이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이봐 왜 그렇게 쌀쌀맞아. 그녀는 의자 등받이 뒤로 손가락이 스치는 느낌을 감지했다. 안나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자 뒤에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옆자리의 남자가 움직였다. 극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부드럽게 일어섰다. 마치 망설일 줄 모르는 사람처럼. 안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처 처리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그 남자 사이에 서지 않고 약간 앞으로 나서며 각을 잡고 준비된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서 그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뒤에 남자는 손을 들며 비웃었다. 이봐 진정해. 그냥 말 좀 한 거야. 그만해야 할 것 같군요. 낯선 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마치 돌에 새겨진 듯 단단했다. 뭐라고 뒤에 남자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너 뭐야? 낯선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30년 전 비트 상공에서 시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근처에 승무원 제인이 다가왔다. 승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몇 분 뒤 안나 뒤의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행기 뒤쪽으로 끌려갔다. 낯선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승리의 미소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이 그저 침묵이었다. 안나는 여전히 맥박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 안나는 이제 그를 더 자세히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경계하는 눈빛손은 무릎 위에 차분히 놓여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과시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안나예요. 그녀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손흥민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더 이상의 질문도 설명도 없이 그저 차분함만 있었다. 안나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는 방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만난 것이었다. 그는 단지 나라를 빛낸 선수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조용한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었다. 비행기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무언가가 더 나빠질 뻔했던 순간이 지나간 뒤에 고요였다. 안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한 손은 레어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러는 그 소동에도 깨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안나는 담요를 살짝 끌어올리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흥민은 다시 앉은 뒤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긴장한 채였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이런 일 자주 일어나나요? 안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너무 자주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 같았다. 다시 감사드려요. 안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죠. 안나는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비행 내내 얼마나 긴장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몇 분 뒤 그녀는 옆을 흐깃 보았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분 같지는 않네요. 그 말에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느낌이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일어서는 모습이. 전에 이런 일을 해본 것 같았어요. 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축구선수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안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자세, 시선, 침착함이 이제야 이해됐다. 프로선수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은퇴했나요? 아니요. 아직 뛰고 있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안나는 그가 선을 그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묻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기내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밤 모드로 바뀌었다. 안나는 팔을 접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비행이 이번 주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흥민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든 여행이었나요? 어머니 장례식이요.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진부한 위로도 과한 동정도 없이. 유감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안나는 그 점이 고마웠다.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이 비행은 왜 타신 거죠? 일 때문에요. 경기 준비.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안나는 그에게 더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있었다.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간 같았다. 러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안나의 팔에 기대왔다. 안나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흥민의 시선이 잠시 레오에게 머물렀다. 아들이 하나뿐인가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 6살인데 가끔 저보다 어른스러워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레오는 운이 좋네요. 강한 엄마가 있어서. 안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10세입에서 겨우 버틴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흥민이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단호하게 맞섰는지 보고요. 안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말이 예상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창밖에는 구름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흘렀다. 기내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안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랜만에 그녀는 이 순간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지 않았다. 2시간 뒤 비행기는 낯선 활주로에 착륙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사선으로 비행기를 때리며 작은 터미널 쪽으로 이동했다. 안나는 창밖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여기가 맨체스터가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흥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살짝 몸을 앞으로 숙이며 기내의 긴장을 읽었다. 마치 지도를 살피는 군인처럼.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동부 지역의 악천후와 공역 혼잡으로 인해 버밍엄 지역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연료를 보충하고 추가 지시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내에 불만의 물결이 퍼졌다. 한숨 불평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 안나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어머니의 장례식 맨체스터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 그리고 곁에서 잠든 아들.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나. 흥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숨을 쉬어요.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그녀는 눈을 떴다. 폭풍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침착한가요?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아니요, 그냥 더 큰 폭풍을 겪어봤을 뿐이죠. 잠시 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다. 문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승객들은 작은 터미널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안나는 망설였다. 레오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흥민은 이미 일어나 그녀의 가방을 들었다. 제가 들겠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말했다. 안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터미널은 작고 조용했다. 인스턴트 커피와 피곤한 공기 냄새가 났다. 접이식 의자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멀리서 자판기가 깜빡이고 있었다. 흥민은 가장 따뜻한 구석으로 자리를 잡아주었다. 안나는 레오를 무릎에 안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레오는 한동안 안 깰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흥민은 옆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제가 갇혀본 최악의 장소는 아니에요. 안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최고도 아니겠죠. 맞아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농담인가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사실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안나는 몸을 살짝 움직였다. 당신 정말 축구선수 맞아요. 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네, 맞아요. 런던에서 뛰고 있죠. 유명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궁금하면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안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공기놀이로 유명한 손흥민이군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연결감이 있었다. 터미널의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승무원 제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가족 단위 승객들에게 호텔 바우처를 배정하고 있어요.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홀부모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저희예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셔틀은 2명씩 배정됩니다. 혼자 여행 중이시면 저와 함께해요. 흥민이 안나가 말하기 전에 끼어들었다. 제인은 그를 흐깃 보더니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떠났다. 안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어요. 알아요. 흥민이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자정이 넘었어요. 당신은 잠도 못 잤고 6살 아이를 데리고 서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죠. 안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보호가 아니었다. 호텔은 초라했다. 베이지색 벽 얇은 카펫하지만 따뜻하고 조용했다. 그들은 퀸사이즈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배정받았다. 안나는 레오를 한 침대에 눕히고 잠시 서 있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흥민은 그녀의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다. 편하게 하고 싶다면 바닥에서 잘게요. 그는 담담히 말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뿌렸다. 처음으로 그들은 갈 곳이 없는 순간을 마주했다. 항상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우시나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다.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침묵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 때만요.
안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그의 차분한 자세, 절제된 말투, 그리고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전부를 알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알고 싶어졌다. 자정이 훌쩍 넘었다. 창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다. 호텔 창문 너머 가로등이 깜빡였다. 방 안은 고요했다. 안나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팔로 무릎을 감싸고 흥민을 마주 보았다. 레오는 다른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안나의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침묵의 대가라뇨. 흥민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카펫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잊고 싶은 기억들 속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듯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뛰던 시절이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안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어린 팬이 경기 후 저를 기다렸어요. 사인해달라고. 바빠서 그냥 지나쳤죠. 다음 날 그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살짝 몸을 기댔다. 그 애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애가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말해줬죠. 안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상실감 그리고 그 후의 변화를 이해했다. 레오 아빠는 떠났어요. 안나가 말했다. 레오가 태어나기 전에요. 아빠가 되는 상상은 좋아했지만 실제 책임은 원치 않았죠.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이 없었다. 저는 고향에 남아서 엄마를 돌보고 2개의 일을 하며 모든 걸 버텼어요. 그게 강함인 줄 알았죠. 그건 강함이에요. 흥민이 말했다. 안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단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안나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흥민은 조용히 일어나 호텔 미니 냉장고로 갔다. 작은 생수 2병을 꺼내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수분 보충이 도움이 돼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안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축구선수의 지혜인가요, 아뇨? 그가 대답했다. 그냥 사람들이 휴지를 건네기 민망할 때 하는 말이죠. 안나는 미소 지으며 병을 열었다. 보통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버밍엄 호텔 방에서 4시간 전에 만난 사람과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고요. 그럼 우리 공평하네요. 흥민이 말했다. 저도 이런 적 없으니까. 안나는 시계를 보았다. 좀 쉬셔야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그는 침대 사이에 램프를 끄기 위해 일어났다. 아까 한 말 진심이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당신 강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요. 그는 몸을 돌려 침대에 누웠고 눈을 감았다. 안나도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러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와 한 남자 사이의 고요를 들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열린 문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안나 모건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버밍엄에 비 내리는 밤, 그건 모든 것이었다. 호텔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버밍엄의 밤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안나 모건은 퀸 사이즈 침대에 앉아 레오를 내려다보았다. 6살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안나는 담요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며 손끝이 여전히 떨리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에서의 소독 낯선 공항, 그리고 이제 이 호텔 방까지. 그녀는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다.
손흥민은 방구석에 서서 안나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후드티에 모자를 벗고 짧게 자른 머리를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선명히 보였다.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피로와 경계가 뒤섞인 표정. 그는 마치 이 방이 경기장이라도 되는 듯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러가 깨지 않네요. 안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는 침대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나무 탁자와 그 위에 램프가 있었다. 램프는 부드러운 황금빛을 뿌리며 방을 채웠다. 안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런 곳에 갇혀본 적이 많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공항이나 호텔 몇 번이요? 시즌 중엔 자주 돌아다니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은요? 그녀는 비행기에서의 일을 암시하며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나죠. 경기장 밖에서도. 안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자랑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담담한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낯선 일을 위해 나섰을까 하지만 그녀는 질문을 삼켰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러가 깨면 깜짝 놀랄 거예요. 축구선수랑 같은 방에 있다고. 흥민의 눈이 반짝였다. 러가 축구를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마다요. 안나는 미소 지었다. 집에서 공을 차다 유리컵을 깬 적도 있어요. 엄마는 화났지만 레오는 자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다고 했죠. 맨유 팬이군요. 흥민이 살짝 웃었다. 좋은 취향이네요. 안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당신 팀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데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건 레오가 깨면 물어보라고 해요. 그들의 대화는 가볍게 흘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안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어머니를 돌보며 러를 키우며 맨체스터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꾸리며.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너무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호텔방에서 그녀는 한숨 돌리고 있었다. 문이 부드럽게 노크되었다. 안나가 고개를 들었다. 흥민은 즉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호텔 직원인 엠마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빨간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엠마가 말했다. 추가 담요와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이 정해졌어요. 오전 7시부터 뷔페를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흥민이 담요를 받아들며 말했다. 엠마는 그를 흑입보았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얼굴이 나측네요. 흥민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다. 아니요.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엠마는 미소 지으며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안나가 그를 보았다. 자주 저런 말을 듣나요, 가끔요? 그는 담요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닮았다고 생각하죠. 안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냥 축구선수가 아니라 유명한 축구선수겠네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빨리 알아채는군요. 그 순간 러우가 잠에서 살짝 뒤척였다. 안나는 즉시 아들에게로 갔다. 러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다시 감겼다. 그녀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숨을 내쉬었다. 러가 깨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차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비밀을 지켜야겠네요. 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안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레오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레오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는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였어요. 엄마를 돌보고 일을 하고 레어를 키우면서. 흥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했지만 부드러웠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해내는 중이에요. 아직도 매일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안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은 그녀에게 작은 빛처럼 다가왔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안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당신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축구 선수의 삶은 어때요? 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빨라요. 그리고 시끄럽죠.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 게 순간이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보고 있죠. 그게 힘들진 않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도 조용한 순간을 갈망했다. 러와 단둘이 있는 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큰 목소리와 발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들었다. 흥민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몸이 살짝 긴장했다. 안나도 귀를 기울였다. 뭐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흥민은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복도 끝에서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벽을 쳤다. 팬들이에요. 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아는 거죠? 안나가 물었다. 그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엠마가 말한 게 퍼졌나 보네요. 안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유명한 거군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비밀로 못 지키겠네요. 소란은 점점 커졌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흥민은 안나를 보며 손짓으로 괜찮다고 신호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3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흥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흥민 맞죠? 와, 진짜예요. 한 명이 소리쳤다. 여기서 뭐해요? 사인해 주세요. 또 다른 이가 말했다. 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늦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중이라 사인은 내일 해드릴게요. 제발요. 사진 한 장만. 그들은 밀어붙였다. 안나는 레오가 깨지 않을까 걱정하며 일어섰다. 하지만 흥민은 단호했다. 내일 아침 뷔페에서 뵙죠. 지금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팬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안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시즌 중엔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특히 런던 밖에서는 더 심하죠. 안나는 그를 새삼 보았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야 실감나네요. 그는 웃었다. 그냥 공차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안나는 그의 말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겸손한 걸까? 그는 세계적인 스타인데 왜 비행기에서 낯선 일을 위해 나섰을까? 그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레오가 이걸 알면 미쳐 날뛸 거예요.
그럼 레오가 깨기 전에 좀 자야겠네요. 흥민이 말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그는 램프를 끄기 위해 일어났다. 방은 어두워졌지만 창밖의 빗소리와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방을 채웠다. 안나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레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비행기에서 시작된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오랜만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범인검에 비 내리는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새벽 3시가 넘었다. 복도의 소라는 잦아들었고 호텔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안나는 눈을 감았다. 흥민은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안나는 그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남자는 보호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비행기에서, 이 호텔방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의 삶의 많은 순간에서 그 생각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안심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창밖에서 비는 점점 잦아들었다.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였다. 안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러가 공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미소는 선명했다. 범인검의 새벽은 고요했다. 비는 그쳤지만 창밖에는 아직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호텔 방 안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겨 있었고 러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안나 모건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얕았다. 그녀는 비행기에서의 소동과 손흥민과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 단호한 행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흥민은 맞은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안나는 그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점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새벽 5시 호텔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눈을 떴다. 러가 살짝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범인검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안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맨체스터로 돌아가야 했다. 레오와 함께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그리고 일상으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일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흥민이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후드티를 입었다. 잠이 안 오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안나는 돌아보았다. 조금요. 당신은요, 익숙한 습관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경기 전날엔 잠이 얕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경기 있나요, 내일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맨체스터에서. 그럼 우리 목적지가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연결감이 있었다. 안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존재했고 그 존재만으로 그녀는 덜 외로웠다. 호텔 로비는 아침 7시가 되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뷔페로 몰려들었고 커피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안나는 레오를 깨워 옷을 입혔다. 레오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곰 인형을 끌어안았다. 엄마 집에 갈 건가요? 곧 갈 거야, 아가. 안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흥민은 이미 로비에 나가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자는 다시 푹 눌러 쓰여 있었지만
몇몇 승객들이 그를 흐깃거렸다. 안나는 레오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나갔다. 손 아저씨, 레오가 갑자기 소리치며 흥민에게 달려갔다. 안나는 깜짝 놀랐다. 레오, 언제부터 아저씨라고 부른 거지? 흥민은 웃으며 러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아저씨라니 멋진 호칭인데요. 레오는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아저씨, 축구해요. 나도 축구해요. 안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레오 아저씨 바쁘셔. 조용히 해. 하지만 흥민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레오 어떤 포지션이 좋아? 레오의 눈이 반짝였다. 공격수요 골 넣는 거 좋아해요. 좋은 선택이야. 흥민이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골 넣을 때는 침착해야 해. 공이 내 친구라는 걸 잊지 마. 안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레오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레오는 조용해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6살 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뷔페는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안나는 레오에게 토스트와 주스를 챙겨주었다. 흥민은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그들 옆에 앉았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비행기에서 흥민의 행동을 지켜봤던 노인 조지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젊은이, 조지가 흥민을 향해 말했다. 어제 멋졌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드물죠. 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지는 미소 지었다. 겸손하군요. 당신 어디서 축구한다고 했지? 안나가 흥민을 흘깃보았다. 그는 살짝 웃었다. 런던에서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맨체스터 경기 보러 가는 거겠군. 행운을 빌어요. 그는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고 물러났다. 안나는 조지가 멀어지자 흥민에게 물었다. 정말 유명한가 보네요. 조지가 축구 팬이라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췄다. 러는 토스트를 씹으며 흥민을 계속 쳐다보았다. 아저씨, 진짜 축구 선수예요. 응, 진짜야. 흥민이 말했다. 나중에 경기 보러 올래. 레오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엄마, 우리 갈 수 있어요. 안나는 당황했다. 레오 아저씨, 바쁘셔. 그리고 우리도 괜찮아요. 흥민이 끼어들었다. 티켓 2장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레오가 골 넣는 걸 좋아한다면 좋은 경기 보여주고 싶네요. 안나는 망설였다. 그의 호의는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낯선 이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레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거절하기 어려웠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승객들은 셔틀버스로 공항으로 이동했다. 셔틀버스는 오래된 차량이었지만 운전사 톰은 유쾌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축구 경기를 틀어놓고 있었다. 맨체스터 더비 준비됐나요? 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 시티가 유나이티드를 박살낼 겁니다. 레오가 즉시 반응했다. 아니요, 유나이티드가 이길 거예요. 톰이 웃으며 백미러로 러를 보았다. 이 꼬마 안목이 있네. 근데 유나이티드 팬이라면 손흥민을 좋아해야지 안 그래? 안나는 흥민을 흘깃보았다. 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그냥 공기놀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했다. 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래. 공기놀이 그 친구 런던에서 맹활약 중이지 않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흥민이 유명하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은 어제보다 붐볐다. 승객들은 맨체스터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줄을 섰다.
안나는 레어의 손을 잡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흥민은 그들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안나가 말했다. 여기까진 도와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셔틀버스에서 러가 내 팬이 됐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죠. 안나는 웃었다. 그럼 러가 당신 골 넣는 걸 기대하겠네요.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세련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레이첼이라고 해요. 스포츠 저널리스트예요. 흥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인터뷰는 시즌 끝나고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레이첼은 미소 지었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요. 팬들을 위해요. 그녀는 이미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나는 본능적으로 레어를 끌어당겼다. 우린 그냥 승객이에요. 안나가 말했다. 하지만 레이첼은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지자 레오가 깜짝 놀랐다. 흥민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사진은 저만 찍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레이첼은 미소를 유지했다. 알겠어요, 선수. 근데 이거 좋은 스토리 될 거예요. 비행기에서 영웅된 축구 스타라니. 그녀는 메모를 적으며 물러났다. 안나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저희가 왜 사진에... 걱정 마세요. 흥민이 그녀를 달랬다. 그냥 기사거리 찾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안나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긴장을 읽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비행기는 정오에 이륙했다. 이번엔 날씨가 맑았다. 레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았다. 안나는 흥민 옆에 앉았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한쪽만 귀에 꽂고 있었다. 뭐 듣는 거예요? 안나가 물었다. 그는 이어폰을 빼며 미소 지었다. 경기 분석 팟캐스트요. 지루하죠. 지루한 줄 알면서 듣는 거예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습관이에요. 그는 웃었다. 경기 전에 머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한테도 그런 습관 가르쳐 줘야겠네요. 숙제할 때마다 공기놀이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흥민은 레오를 흐깃 보았다. 러한테 필요한 건 습관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그건 이미 충분해 보이는데요. 안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 사람 잘 읽네요.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 알게 되죠. 그가 말했다. 비행은 순조로웠다. 레오는 흥민과 축구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 제일 멋진 골은 뭐예요? 몇 년 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넣은 골이 기억나네요. 70m 드리블 했어요. 레오의 입이 벌어졌다. 70m요. 와,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안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레이첼의 카메라가 떠올랐다. 그 사진이 어디로 갈지, 어떤 이야기가 붙을지 걱정되었다. 맨체스터 공항에 착륙했을 때 안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레오의 손을 잡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다. 흥민은 여전히 그들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안나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레오 경기 보러 올 거지? 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골 넣어주세요. 흥민은 웃으며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안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친구 사라였다. 안나 공항이야. 나 지금 도착했어. 응, 수함을 찾는 곳이야. 안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흥민을 돌아보았다.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가요, 안나. 레오 다음에 공 찾아.
레오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약속이에요.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흥민. 정말로. 그는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헤어졌다. 안나는 레오와 함께 사라의 차로 향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흥민은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차 안에서 사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방금 그 남자 누구야? 좀 멋있던데. 안나는 웃었다. 그냥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흥민은 단순한 낯선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레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날 밤 안나는 레오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흥민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그의 사진과 기사들이 쏟아졌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세계적인 공격수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 그녀는 그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았다. 70m 드리블, 날카로운 슈팅, 그리고 골 후에 겸손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녀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터였다. 그때 그녀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레이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흥민 비행기에서 영웅으로 낯선 여성과 함께 포착. 사진에는 그녀와 레오 그리고 흥민이 공항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안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기사를 읽었다. 손흥민이 비행기에서 한 여성을 구하며 팬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 안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두려웠다. 로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민의 선행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떠올렸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안나는 창밖을 보았다. 맨체스터의 밤은 조용했다. 그녀는 레오의 방으로 가 그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우연한 만남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흥민이 약속한 경기 티켓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단순한 티켓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맨체스터의 아침은 차갑고 조용했다. 안나 모건은 작은 아파트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익숙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서둘러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비행기에서의 소동 범인검의 밤, 그리고 손흥민과의 만남이 그녀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레오는 거실에서 곰 인형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엄마 손 아저씨 언제 다시 만나요? 안나는 커피잔을 들다 멈췄다. 글쎄 아가, 아저씨 바빠서. 그녀는 말을 흐렸다. 러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 기대를 꺾고 싶지 않았지만 흥민이 약속한 경기 티켓이 정말로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본 기사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레이첼의 기사, 손흥민 비행기에서 영웅으로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었다. 안나와 레오가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 댓글과 추측을 낳았다. 그 여자는 누구지? 손흥민이 비밀 연애 중 안나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단지 레오와 조용히 살고 싶었다. 직장으로 향하는 길, 안나는 친구 사라와 통화했다. 사라는 전형적인 맨체스터 사람이었다. 직설적이고 따뜻했다. 안나, 그 기사 봤어. 사라가 말했다. 너 갑자기 유명인사 됐네. 제발 사라. 안나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우연이었어. 그가 도와준 거야. 우연, 그 사람이 손흥민이야.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비행기에서 너를 구했다니.
이건 영화에 안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라면 나쁜 각본이야.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사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가 좋아하잖아. 그 남자 진짜로 티켓 보내줄 것 같아. 안나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보내준다면 좋겠지. 직장에서 안나는 정신없었다. 그녀는 지역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환자 서류 약 처방, 그리고 끝없는 전화.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어려웠다. 그녀는 흥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침착한 눈빛, 너와 농담하던 미소. 그는 왜 그렇게까지 도와준 걸까?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그는 스타였다.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였다. 그들의 세계는 달랐다. 점심시간 안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알림이 있었다. 익명의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러와 안나에게.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메일을 열었다. 안나 레어, 맨체스터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약속한 티켓 2장을 첨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입니다. 레오가 골을 기대한다면 최선을 다해볼게요. 흥민. 안나는 첨부된 티켓을 확인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VIP석.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레오는 이걸 보면 미쳐 날뛸 터였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걱정이 따라왔다. 경기에 가면 또 사진이 찍힐까, 기사가 더 나올까. 그녀는 사라에게 전화했다. 사라 티켓 보냈어. 뭐 진짜 사라가 소리쳤다. 안나, 이건 대박이야. 갈 거지. 모르겠어. 안나가 망설였다. 기사 때문에 좀... 안나 들어봐. 사라가 단호히 말했다. 너랑 너는 그걸 누릴 자격 있어. 손흥민이 너희를 초대했잖아. 그 기사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안나는 미소 지었다. 사라는 항상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알았어. 갈게. 그날 저녁 안나는 레오에게 티켓을 보여줬다. 레오의 비명은 아파트 전체에 울렸다. 엄마 손 아저씨가 진짜 보냈어요. 우리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아가. 안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가 약속 지켰네. 레오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공기놀이를 했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음 날 안나는 클리닉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동료들이 그녀를 흐깃거리며 속삭였다. 그녀는 결국 동료 제니에게 물었다. 왜들 그래? 제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 기사 때문이야, 안나. 너 손흥민이랑 아는 사이야. 안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는 사이 아니야. 그냥 비행기에서 만난 거야.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다. 안나는 그날 하루를 더 빨리 끝내고 싶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이용 축구화가 들어 있었다. 흰색에 빨간 줄무늬 그리고 손흥민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함께 있던 쪽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레오 골 넣을 준비됐지, 흥민. 안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레오가 상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엄마, 이거 손 아저씨가 보낸 거예요. 그래, 아가. 안나가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너 팬인 것 같아. 레오는 축구화를 신고 거실을 뛰어다녔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흥민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레오를 웃게 하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감사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다. 직접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번호는 없었다. 그녀는 대신 이메일로 답장을 썼다. 흥민 티켓과
축구화 고마워요. 레오가 정말 행복해해요. 해요. 경기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나. 주말이 왔다. 안나와 레오는 경기장으로 향했다. 올드 트래포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레오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안나는 VIP석에서 약간 어색하게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부유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레오의 웃음이 그녀를 붙잡았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안나는 전광판을 보았다. 흥민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팬들이 환호했다. 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손아저씨 안나는 웃었다. 경기는 치열했다. 흥민은 경기장 안에서 빛났다. 그의 드리블 패스 그리고 슈팅은 군중을 열광시켰다. 레오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떼지 않았다. 후반전 흥민이 골을 넣었다. 경기장이 터질 듯 환호했다. 레오는 안나를 끌어안았다. 엄마 아저씨 골 넣었어요. 안나는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골을 축하하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VIP석으로 향했다. 안나는 그가 자신과 러를 본 것 같았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다. 경기가 끝난 후 안나는 레오를 데리고 경기장 출구로 향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흥민의 팀 로고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안나 모건 씨 그가 물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손 선수가 잠깐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나는 놀랐다. 레오는 그의 손을 잡고 뛰었다. 엄마 가자. 그들은 경기장 안쪽 복도로 안내되었다. 흥민은 라커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였다. 레오 그가 웃으며 말했다. 골 봤지? 내 최고였어요. 레오가 소리쳤다.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흥민이 모든 게 정말 고마워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레오가 즐거웠다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안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 기사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사진이... 알아요. 그가 끼어들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레이첼이랑 얘기했어요. 더 이상 기사는 안 나올 겁니다. 안나는 안도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레오가 저를 보고 웃는 걸 보니까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죠. 안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또 만날 거예요. 흥민은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그는 안나를 보았다. 잘 지내요, 안나. 그들은 헤어졌다. 안나는 레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레오는 축구화와 티켓을 꼭 쥐고 있었다. 안나는 창밖을 보았다. 맨체스터의 밤은 조용했다. 그녀는 흥민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삶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와 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레오를 재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의 축구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믿음을 찾는 순간이었다. 맨체스터의 가을은 점점 깊어갔다. 거리는 낙엽으로 덮였고 아침마다 안개가 낮게 깔렸다. 안나 모건의 아파트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레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울렸고
안나는 일상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의 만남, 범인검의 밤, 그리고 손흥민과의 짧은 시간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레오는 방에서 축구화를 신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흥민이 선물한 축구화는 이제 그의 보물이었다. 그는 매일 그 신발을 닦으며 흥민의 경기를 이야기했다. 엄마 손아저씨 또 골 넣었어요. 어제 경기 봤어요. 안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미소 지었다. 봤어 아가. 아저씨 정말 대단하네. 그녀는 레오의 열정을 사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흥민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다. 경기장에서의 짧은 대화, 그의 진심 어린 미소.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안나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타였고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였다. 하지만 레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몇 주가 흘렀다. 안나는 클리닉에서 바쁘게 일했고 레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사라는 여전히 안나를 놀렸다. 안나 아직도 손흥민 생각해 사라 제발. 안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다야. 좋은 사람 그는 슈퍼스타야 사라는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다. 레오가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 봐. 너도 좀 인정해. 안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라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흥민은 레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믿음을 주었다. 어느 흐린 토요일 아침 안나는 레오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레오는 축구공을 들고 뛰어다녔다. 안나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낯익은 소란이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환호. 안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안나는 숨이 멎는 듯 하였다. 레오 그녀가 불렀다. 레오가 고개를 돌리더니 흥민을 보고 소리쳤다. 손아저씨 그는 공을 놓고 달려갔다. 흥민은 러를 보며 웃었다. 러공 차러 왔나? 안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흥민은 그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안나, 오랜만이에요. 흥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서 뭐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역 자선 행사예요.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쳐주고 있죠. 안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축구 선수들도 있었다. 흥민의 팀 동료로 보이는 몇 명이 아이들과 드리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이 흥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손 여기 애들 다 너 팬이야. 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레오는 흥민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나도 가르쳐줘요. 당연하지. 흥민은 레오를 데리고 작은 훈련장으로 갔다. 안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사라는 공원에 도착해 안나 옆에 앉았다. 이게 뭐야? 손흥민이 여기 있다고. 응. 안나가 말했다. 자선 행사래. 너 운명이야. 사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안나는 눈을 굴렸다. 운명은 무슨. 그냥 좋은 사람이야. 행사는 활기찼다. 아이들은 흥민과 그의 동료들에게서 패스와 슈팅을 배웠다. 레오는 특히 열심이었다. 그는 흥민의 지시에 따라 공을 차며 웃었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흥민은 안내게 다가왔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였다. 레오, 정말 잘했어요. 그가 말했다.
고마워요, 흥민. 안나가 말했다. 이런 기회를 준 거 너한테 큰 의미예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 웃는 거 보면 저도 기분 좋아지죠. 안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당신 항상 이렇게 도와주나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요. 제가 받은 게 많으니까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겸손이 진심임을 알았다. 그 기사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 뒤로 조용했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안나 잘 지내고 있죠? 응. 그녀가 말했다. 레오 덕분에 바빠서 정신없지만 잘 지내요. 그는 레오를 흐깃 보았다. 레오 좋은 아이예요. 당신이 잘 키웠죠. 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살짝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러한테 영웅이 된 거 알아요. 흥민은 웃었다. 영웅은 무슨? 그냥 공차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러가 달려와 흥민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다음에도 올 거예요. 흥민은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응, 약속할게. 근데 너도 연습해야 해. 다음엔 나랑 1대1 해보자. 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안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문득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민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밤 안나는 레오를 재운 후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다. 흥민, 당신이 우리에게 준 시간과 웃음에 감사해요. 레오는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언제나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나,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의 팀 주소로 보냈다. 다음 날 안나는 공원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러가 흥민과 공을 차던 모습, 그의 웃음, 그리고 흥민의 따뜻한 눈빛. 그녀는 그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지속되는 연결이었다. 몇 달 후 러는 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다. 그는 흥민의 축구화를 신고 매일 연습했다. 안나는 그의 경기를 보러 갔다. 러가 골을 넣었을 때 그녀는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그녀는 문득 흥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골 넣을 때는 침착해야 해. 러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러는 안나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커서 손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안나는 미소 지었다. 넌 이미 대단해, 아가. 그들의 아파트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안나는 창밖을 보았다. 맨체스터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레오의 웃음과 흥민의 선행이 메아리 쳤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낯선 이의 작은 행동이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원히 남는다.